찾는데요. 다급해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한이 31일 시험 발사한 발사체를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400mm 이상의 구경으로 사거리 400km에 달하는 단거리 미사일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사포는 이동식 트럭에 여러 개의 발사관을 탑재해 단시간에 수발의 발사체를 쏘는 다련장 로켓입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신문은 연속 사격 체계의 완벽성까지 검증되어 초대형 방사포의 기습적인 타격으로 목표구역을 초토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은 올 들어 20차례 이상 발사체 실험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돈은 어디서 나와서 단거리 미사일에 잠수함 발사 탄도탄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내고 24시간도 안 되어 발사체 실험을 함으로써 북한과 대화 분위기에 대한 작은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북한의 발사체에 일본 아베 대응이 수상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베는 31일 북한이 쏜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일본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는 이어 올 들어 20발 이상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건 미사일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분명하다. 어느 때보다 안보상의 경계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까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반복되던 정치적 수사로 보입니다만, 그런데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3개월 만에 한국을 언급한 것입니다. 아베는 미국,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과 긴밀한 협력을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단호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는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지난 7월 이후부터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공조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일부러 한국을 뺀 채 미국과의 협력만 제시해왔죠. 지난 2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때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만 밝혔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국에게는 전쟁 안보와 관련이 있다며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까지 했던 아베가 이제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저 말에 혹시 정신 좀 차린 건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국과의 협조를 원하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고 한국을 대하는 아베와 일본의 자세는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방일 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거들떠도 안 보던 아베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회담도 없다고 하며 한국 국회의장 방문 시 일본 참의원 의장이 면담을 거부하는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다른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없는 것으로 아베와 아베 정권 인사들이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또 일본 언론을 통해 한일 관계 악화는 한국이 자기들만이 해석하는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이고 일본이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입을 맞춘 듯 일반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여론몰이가 성공해서 말 잘 듣는 일본 국민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과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70%나 나왔습니다. 아베 정권과 자민당의 지지율 결집을 위한 큰 줄거리는 일본 헌법 개정과 우경화의 핑계로 미국과 북한의 대화 분위기 때문에 한국을 타겟으로 하는 기조는 전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북한 미사일은 협조하고 싶다? 그 이유는 서너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본인들에게 북한 미사일에 대한 두려움이 상상이 아니라 실체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10월 초 북한의 SLBM 의심 미사일 발사 때는 일본 어부들이 많이 조업하는 대하태에 떨어져서 일본 어민들에게 실제로 다가온 불안이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해에서 북한 어선이 일본 단속선과 충돌해 침몰한 사건이 있었죠. 일본에서는 정당한 불법 조업에 대해 물대포까지 쏘면서 북한 선박을 단속하던 중에 일본 단속선은 똑바로 달리고 있었는데 북한 배가 왼쪽으로 키를 꺾어서 충돌이 발생, 침몰한 것으로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녹화 영상까지 공개했었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일본의 광적인 적대 정책으로 침몰 전후 장면도 안 나오는 영상으로 편집한 것이라며 물질적 피해를 준 데 대하여 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하며,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할 경우 일본이 바라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죠. 이런 일련의 해상 사건들 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반 일본 국민들에게는 내심 불안감이 드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 두려움의 두 번째로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탐지 능력이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와 8월 발사 시에도 일본은 우리 국방부보다 10여 분 먼저 발표를 했는데 지소미아 종료를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서둘러서 발표했지만 정작 미사일의 고도와 방향 등 핵심적인 정보는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관해 우리 관계자는 오늘 한미 정보자산은 일본보다 지리적이나 장비 수준에서 훨씬 빨리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지난 5월 이후 북한이 쏜 미사일 궤도를 2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고, 10월 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일본에서는 서둘러 발표하느라 2발이 발사되었다고 했지만 우리 국방부에서는 1발이고 일본이 2개라고 한 것은 반분리체가 떨어진 것이다라고 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가능성까지 일본보다 정확하게 발표했었습니다. 수가 관방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때문에 탐지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지소미아는 일본의 방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는 문재인이 수출 규제는 계속하고 지소미아는 다시 연장하자고 떼쓰는 심보는 참 희한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10월 9일 도쿄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훈련을 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언론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부터
초기부터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한 바도 있죠. 이렇게 일본 국민들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자국 EEZ, 어업구역, 북한어선 침몰 등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탐지도 잘 안 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여주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베가 북한 미사일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이유는 미국의 압박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정부 관계자, 미국 언론 등을 통해 한일 협력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아베도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반면에 한국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취한 조치를 보면 지소미아를 절대 연장할 수 없다고 밝히며 미국이 지소미아 복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달해오고 있지만 지소미아는 우리가 주권을 갖고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부분에서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의 한국으로의 수출 격감에 대한 일본 재무성의 발표에 일본 기업의 경제적 악영향을 주자는 불매운동이 한국에서 행해지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한일 관계에서 일본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영향이 없다고 일축하던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 피해가 심해지고 언론에서도 문제를 삼자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 그런데 징용 판결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 사항이 극히 유감이라고 반복된 일본의 주장은 나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군사적 경제적으로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베와 일본 정부도 북한 미사일에서 한국을 다시 찾고 경제에서도 한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도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외교에서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한국 비하와 때리기로 표현된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것 또한 긴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합니다. 어쨌든 한국의 지소미아 카드는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일본 관계에서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끌고 갈지 주목. 으로 첫 번째가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고 두 번째가 조선 사업입니다. LNG가 청정 연료로 각광을 받으면서 LNG 사업 역시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LNG 선박 수요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해 국가별 선박 수주 실적에서 우리나라는 약 44%의 점유율로 7년 만에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중국이 한동안 낮은 가격을 무기로 공격적인 수주를 이어왔으나 결국 품질에 대한 의문점이 남았고 이에 높은 완성도로 전 세계를 주름잡던 한국의 조선 산업이 다시 각광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조선 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선이자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LNG선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LNG선 전체 발주량 중 94%를 한국 조선업체에서 수주했으며 올해도 삼성중공업이 전체 16척 중 8척을 수주하는 등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실제 약 60척의 LNG선 발주가 예상되는 카타르를 비롯해 모잠비크, 러시아 등에서도 총 40여 척의 LNG선 발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LNG 운반선은 크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운반선 한 척의 가격은 2천억에서 3천억 사이입니다. 세계 LNG 운반선의 발주량 중 94%를 한국에서 만들고 있다고 하니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도 청신호가 켜질 것입니다. 한편 한국과 조선 1, 2위를 다투는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에 박차를 가고 있으나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어 고전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중국 선박공업진단과 중국 선박중공집단공사가 LNG선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후동 중화조선소가 건조한 LNG선이 지난해 엔진 결함으로 운항 2년 만에 폐선되는 수모를 겪으면서 발주처의 시선은 멀어졌습니다. 중국은 대형 LNG 연료 추진선으로 초점을 돌린 상황이지만 지난 2017년 9월 프랑스 선사로부터 수주한 LNG 연료 추진선 인도일이 지연되고 있어서 중국의 조선업은 점점 세계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나라 일본은 LNG 선박 기술력 및 전문 인력을 보유한 상황이지만 단가 면에서 건조가 어려워 응찰 자체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마바리 조선소의 히가키 유키토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재밌습니다. LNG 선박 건조는 비용을 감안할 때 우리 조선소에서는 건조가 힘들다. LNG 선박 건조 기술자 등 인력이 성장하고 있어 10년 내에 생산성 등이 만족되면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10년 안에는 선박 건조는 힘들다고 만세를 부른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의 조선 사업에 대해 악평을 남겼는데요. 공적 지원을 받는 한국 조선이 저가 수주를 필두로 수주량은 늘어날지라도 이익이 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한국 조선업은 인건비가 저렴한 필리핀에서 건조해도 이윤이 거의 남지 않아 파산한 한진중공업 필리핀 수빅 공장 선례가 있다며 출혈 경쟁으로 인한 저가 수주가 한국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도 무시 못할 만큼 바짝 한국의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LNG선 시장에 청신호를 포착하고 있어 자국 LNG 선박 확충으로 침체된 조선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해상 상거래를 규제하는 연방법인 존스벅 정말 웃기지도 않네요. 70조, 그것도 매년 70조를 달라. 트럼프가 한국이 일본 같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북한과 마주보고 있으니 더 안다라고 매달릴 거로 생각하나요? 트럼프 관점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무산되면 김정은과 비핵화 협상할 수 있다고 양손에 떡 들고 있는 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착각하는 건 자유지만 일본 아베도 한국인들 불매운동과 한국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예상하고 판 벌렸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못 살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던 한국인들이었었는데 지금은 세계 군사 순위가 6위, GDP 12위, 무기 수출 10위, 스스로 못할 것도 없는 국력인데 한국 아주 쉽게 보네요. 울고불고 매달릴 거로 생각하나요? 오히려 끌려가다가 미국 하잔대로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 아마 무너질걸요? 미군 철수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현역 군인 60만에 예비 전력이 550만인 우리 한국을 떠나면 그 전력은 바로 미군 전력에서 제외되겠죠. 이 동북아에서 일각에서 나오는 미국이 전쟁하는 곳에 한국이 자동 개입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하죠. 불바다에 들어가도 미국은 살죠. 맨날 남의 영토 가서 전쟁하니까 아니 공병 정도야 지금도 파견하니까 그런다선 쳐도 전투병이야 상대가 인식하는 것 자체가 다르죠. 사상자 또한 답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받아들일 정신나간 국민이 몇이나 되겠어요. 한국의 평화를 유지하자고 와 있는 거지 한국을 세계 분쟁 지역에 수저 넣으려고 주한미군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이 뭐 얻어먹을 것이 있어요. 주한미군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요? 한국에서? 수출이 아니면 밥 먹고 살기 불가능한 국가가 전쟁판에 이리저리 불려다니면 원수만 많이 만드는 건데 미국과 한국은 처지가 다르다는 걸 모를 국민이 있나요? 미국은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하지 않아도 교역을 하지 않아도 자체의 내수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요. 어떤 나라와 교역하지 않고 고립되어 살아도 성장하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한국은 불가능해요. 그 자체가. 수출을 못하면 새끼 밥 먹기도 어려운 나라가 한국인데 그런 조건을 내건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나요? 문재인 정부를 믿고 지지하지만 이번 기회에 전작권 확실히 회수하고 주한미군 굳이 목매지 말고 당당하게 협상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밀어줄게요. 지금 불매운동처럼. 가려면 가라 하세요. 가고 싶으면. 한국은 미군이 아니라 한국인이 지킨다는 것. 한국이 자주 국가라는 것. 한국은 미국의 졸개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라는 것.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인심 써서 10% 인상. 더는 불가. 지소미아 종료 철에도 일본의 사과와 분명한 원상복귀 그리고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참여 아니면 불가. 미군 주든지 조기 반환 속도 내고 내 나라 내 땅 우리 국민 불모로 돈 뜯고 이용하려는 미국에게 동맹과 종속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우리 국민이 이런 때에 좀 더 명확하게 한국인으로서 주체의식을 갖지 않으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강대국들한테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아주 이상한 모양이 될 겁니다. 우리 한국 강합니다.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중국하고 붙어도 이기진 못할지 모르지만 중국하고 같이 망할 정도의 군사력은 가지고 있고요. 한국이 당장 어떤 일을 당하면 세계 경제 파탄납니다. 그만큼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자신감 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입장을 분명히 합시다. 이런 때에 성적이 흔들고 정신나간 짓거리 좀 그만하시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련의 행동 제발 좀 삼가합시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